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망 사고를 낸 고교생이 1심에서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원 한가운데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산책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 중 킥보드를 직접 운전한 A양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에 상하한 선을 두는데 1심이 확정될 경우 A양은 6개월의 단기 형기를 지나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출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형의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사고 발생에 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형량을 가볍게 선고한 점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아기를 지키려던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지만 대여 업체들은 사실상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해 왔습니다.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인식시키자 바로 이용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운전면허증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 킥보드 잠금이 풀릴 때까지 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탈 수 있지만 대여 과정에서 확인 요구가 전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업체의 킥보드는 면허 등록 절차는 있지만 건너뛰어도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 특히 지난해 적발된 3만 5천여 건 가운데 약 55%는 운전자가 19세 이하로 뺑소니 역시 1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것도 중학생 2명이었습니다. 대여 업체들은 그동안 이용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도 법적 책임을 피해왔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찰은 앞으로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방조 행위가 인정되면 이전과 달리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뺑소니 사고의 상당수가 또 청소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거는 정말로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국회에선 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은 업체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 적극 단속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지난해 경기 고양에서 최근 인천 송도까지 무면허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은 면허를 확인할 법적 책임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학교 주변으로 킥보드 배치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2020년 초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가맹 사업에 뛰어든 A씨. 당시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아 뜨는 사업으로 불렸지만 이후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업체들은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야간 속도 제한 등 안전 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부 업체는 이를 거부했고 얼마 안 가 협회도 탈퇴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매너 인증을 쏙 뺐더라고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A상 학교 앞에는 배치 안 한다거나 그렇게 영업을 했었는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대놓고 학교 앞에 쫙 진열을 해서 사기끔 한다거나. 일부 업체의 이탈에 다른 업체들도 하나둘 안전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물거품이 돼버린 업계의 자정 노력.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A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안타깝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사고가 나도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며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다까지지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건 파트너 대표님 혹은 본사조차도 없습니다. 그거를 모두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에 이용자 면허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플랫폼의 안전 책임 부재가 부른 참사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일명 PM 기본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됐다 폐기된 가운데 최근 여야는 공동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상당수가 10대에 집중된 걸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유행인 것도 안전사고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정상 신호로 주행하고 있는 수용차 앞으로 난데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이들이 지나갑니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2명은 수용차에 부딪히자 공중으로 튀어오르더니 땅에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10대 학생 2명이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의 한 사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A군이 수용차와 부딪혀 숨지게 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200여 건 발생했는데 이 중 10대 청소년 사고는 920여 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100여 건 수준이었던 10대 자전거 사고는 지난해 1,500여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PC 자전거 유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PM과 자전거 모두 청소년의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여전히 성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당국과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청소년 교통안전 실태를 좀 점검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고효입니다.